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드립니다. 20년 전 이라크 전쟁 한복판에서 죽음 직전의 전쟁 기자에게 건네진 한 개의 초코파이. 그 작은 과자가 건네진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0년 후 그 기자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요. 500억 개 이상 팔린 한국의 이 작은 과자는 출시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만 5조 5천억 원에 달하고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지녔죠. 왜 이 한국의 과자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바로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2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전직 전쟁 기자죠. 지금은 역사의 조각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어떻게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제 아파트 서재에 앉아 다음 팟캐스트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취재했던 전쟁터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가장 참혹한 순간들 속에서도 인간의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모두 이 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팟캐스트 주제로 고려 중인 후보들이 적힌 노트와 여러 자료들이 지저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대주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에요. 버튼 하나로 시작된 전쟁. 우연히 발견된 약품이 구한 수백만 명의 생명. 여러 사례를 조사했지만 어떤 주제도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결국 결정 못하는 건가?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참고 자료와 인터넷 탭을 열어둔 채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야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려는 순간 식탁에 앉아있는 16살 딸 에밀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학교 숙제인 듯한 노트북을 옆에 두고 뭔가를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입가에 초콜릿 자국을 묻힌 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한국 마트에서 산 초코파이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때 제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빨간색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초코파이라고 적힌 글자와 함께 동그란 초콜릿 과자 사진이 그려진 박스였죠.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손을 뻗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어지럽게 흔들리는 카메라, 귀를 찢는 총성, 모래먼지 가득한 공기, 그리고 죽음의 공포. 2005년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저는 현지 상황을 취재하던 중 갑작스러운 총격전에 휘말렸습니다. 오래된 건물 잔해 사이에 몸을 숨기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한 한국 평화유지군 장교가 나타나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죠. 그때 그가 저에게 건넨 것이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미스터, 괜찮으세요? 이거 드세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운 나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맛본 그 달콤함은 단순한 맛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인간적인 온기였고,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현실의 고통이었죠. 지금도 그 장교의 따뜻한 미소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김정수. 그의 이름표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에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자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요? 그래, 사연이 있어. 이 작은 과자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 할 수도 있지. 에밀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빠 팟캐스트 주제로 딱 아니에요?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잖아요. 그 말에 번쩍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거야.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초코파이 한국 역사.
검색 결과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500억 개 이상 팔렸다고. 해외 매출이 5조 5천억 원. 숫자에 압도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베트남에서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제사상에도 올릴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고객 추천 지수에서 무려 7회나 1위를 기록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야. 점점 흥분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초코파이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함께해온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군대에서의 위문품, 추억의 소풍 간식, 가난했던 시절의 귀한 선물. 이 작은 과자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가 무궁무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조사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초코파이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초코파이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조사해야겠다고요. 다음 팟캐스트 주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꾼 한국의 작은 간식, 초코파이로 정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전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내게도, 청취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다. 눈을 감고 한국에서 만나게 될 이야기들을 상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낯선 공기와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이 여정이 단순한 팟캐스트 취재를 넘어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사분은 저의 서툰 한국어 인사에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뉴욕에서 출발하기 전 팟캐스트 제작팀은 초코파이를 만드는 오리온 측에 취재 요청 이메일을 보냈고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현지 가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김지연이라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관광 통역 안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내일의 오리온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저는 시차 적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 씨와 함께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초코파이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974년 첫 출시된 초코파이부터 현재까지 그 진화의 과정이 시각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초코파이 연구개발팀장 박영식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인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환영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팟캐스트 팀에서 인터뷰 요청을 보냈던 담당자였습니다. 박 팀장은 멀리서 초코파이를 취재하러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미국의 팟캐스트에서 그들의 제품에 관심을 가져준 것이 의외라고 말했어요. 그의 안내로 저희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과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팀장은 이곳에서 초코파이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50년 가까이 사랑받는 제품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를 지나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원조 초코파이부터 다양한 국가별 특화 제품까지 그 종류가 상당했습니다. 박 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초코파이의 탄생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에 따르면 초코파이가 지금까지 500억 개 이상 팔린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1974년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기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고 해요. 그런 시기에 달콤한 간식은 작은 사치였으며 오리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디저트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 시장 진출 과정이 소개되었어요.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큰 성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처음이란 뜻의 초코파이 처음이라는 브랜드로 국민 간식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호어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었죠. 이런 성공의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박 팀장은 현지화 전략을 꼽았습니다.
각 나라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제품을 조금씩 변형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좀 더 달게, 베트남에서는 쫀득한 식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가 말한 정서적 가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초코파이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품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초코파이와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 70년대 후반은 초코파이가 정말 귀한 간식이었어요.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지만 제 생일이나 시험을 잘 봤을 때 특별 선물로 초코파이를 사주셨죠. 지금도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따뜻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이어서 그는 한국인들에게 초코파이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세대에 따라 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70, 80년대 아이들에게는 귀한 선물이었고 80, 90년대에는 소풍과 운동회의 필수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요구르트와 바나나 우유와 함께 먹던 황금 조합이었다는 말에 왠지 모를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군대에서의 초코파이 이야기였어요. PX의 초코파이는 군 생활의 작은 위안이었으며 예전에는 신병들이 선임에게 초코파이를 상납하는 문화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힘든 군 생활 속에서 초코파이 한 개가 주는 위안, 고된 일상 속 작은 달콤함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상상해봤어요. 이런 감정은 국경을 초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해외에서 초코파이가 가진 의미였어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경제 성장기에 접한 고급 과자로 시작해서 현재는 결혼 답례품이나 제사상에도 올릴 만큼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박 팀장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정서에 맞게 브랜드를 포지셔닝한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그는 실제 제조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취재를 위해 특별히 공장 견학 허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거대한 공장 내부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교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초코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얀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품질을 체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초코파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어요. 폭신한 마시멜로, 촉촉한 케이크, 그리고 매끈한 초콜릿 코팅까지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하루 약 300만 개를 생산하고 전 세계 공장을 합하면 하루 1000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어요. 매일 1000만 개의 초코파이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팟캐스트 청취자들도 이 놀라운 규모에 흥미를 느낄 것 같았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어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갓 만들어진 초코파이가 놓여 있었어요. 박 팀장의 권유로 생산 라인에서 바로 나온 초코파이를 맛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부드러운 마시멜로와 초콜릿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에서 맛보았던 그 맛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은 초코파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며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물었어요. 저는 이라크에서의 기억을 더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김정수 장교가 건넨 초코파이가 전쟁터에서 어떤 위안이 되었는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초코파이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것은 추억이었고 위로였으며 때로는 생명과도 연결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초코파이와 관련된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는지 물었을 때 박 팀장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초코파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들으면 더 놀라울 거라며 베트남과 중국 지사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하면서 이 여정이 생각보다 더 풍성해질 것 같다고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초코파이라는 작은 과자가 한국인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지 지연 씨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저는 취재 녹음을 정리하면서
팟캐스트 구성안을 메모했습니다. 틀림없이 청취자들이 흥미롭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오리온 본사를 방문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의 한 전통 한식당에 들렀습니다. 지연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낮에는 공식적인 통역사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임했던 그녀가 퇴근 후에는 훨씬 편안한 분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죠. 테이블에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소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소주 한 잔 권하며 오늘 인터뷰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저는 초코파이가 단순한 과자를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얼굴이 살짝 붉어진 지연 씨는 공장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라크 이야기가 계속 궁금했다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이 바로 그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005년 3월 17일 바그다드 외곽의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현지 상황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들린 총성, 즉시 도망친 현지 가이드,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저의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했어요. 건물들 사이로 피신하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총알이 벽을 스치는 소리와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혼자 놓여져 있던 그 당시 느꼈던 극도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반파된 건물 잔해 사이에 웅크리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던 순간 돌아보니 한국군 장교가 서 있었던 장면을 회상했어요. 그의 이름표에 김정수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말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안전한 경로를 알려준 후 부대원들과 함께 저를 한국군 임시기지로 안전하게 호송해 주었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지여 씨의 눈빛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임시기지에서 김중희가 건네준 빨간색 포장의 초코파이와 그가 했던 말이었어요. 미스터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이거 좀 드세요. 달콤한 거 먹으면 좀 기운나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느꼈던 그 작은 위안과 인간적인 온기, 그리고 초코파이의 맛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생존의 안도감, 인간적인 연결, 순간적인 평화를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지연 씨는 그 후에 그 장교를 다시 만났는지 물었고, 저는 총격 사건 후 며칠 뒤 다시 한국군 기지를 방문해 김정수 중위가 현지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모습을 취재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김정수의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가르쳐주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날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 초코파이를 나눠주었고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녹아받았던 일, 그 아이가 김중희가 가르쳐준 고맙습니다라는 한국어 인사를 했던 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도 그런 따뜻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켜며 전쟁은 끔찍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그날 김정수 중위가 보여준 친절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장교와 연락을 유지했는지 물었고 저는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몇 달 뒤에는 이라크를 떠났으며 당시엔 SNS도 없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 씨는 한국군의 해외 파병 경험을 다룬 자료관이 있다며 다음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해보는 것을 제안했어요. 거기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위에 관한 정보나 당시 한국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즉시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한국의 다양한 전쟁 역사와 함께 해외 파병 경험을 다룬 전시관이 있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군의 발자취라는 제목의 전시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 한국군이 파견되었던 지역의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문득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이 이라크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지연 씨에게 제가 취재했던 그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취재했던 그날의 사진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거의 똑같았어요. 한국 장교들이 현지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이번 팟캐스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초코파이의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적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시키고 싶었어요. 지연 씨에게 한국에서 초코파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연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초코파이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SNS에 해시태그 캠페인을 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코파이 스토리 같은 해시태그로 사연을 모집하고 그녀가 한국어로 번역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팟캐스트 팀에게도 커뮤니티 공지를 올려달라고 부탁했죠.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의 모래바람 가득한 황량한 풍경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빛나는 밤 풍경이 대비되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해준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초코파이였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초코파이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보편성과 연결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작은 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SNS를 확인해 보니 초코파이 스토리 해시태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베트남,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초코파이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두 개의 사연이 있었어요. 하나는 베트남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어요. 사연을 보낸 이들에게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초코파이를 통해 연결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어떤 팟캐스트보다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팟캐스트 구성안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초코파이의 역사, 문화적 의미, 전쟁 속에서의 인간적 연결, 그리고 전 세계인의 특별한 사연까지. 스토리의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SNS 해시태그 캠페인과 공지를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코파이 스토리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백 개의 사연이 모였어요. 지연 씨의 도움으로 다양한 언어로 된 사연들을 번역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사연이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화상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남성은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살고 있는 탄 후안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가 베트남어 통역을 도와줄 동료를 소개해 주었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탄 후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나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베트남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그는 새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죠. 당시 직장을 잃고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던 그에게 한국 상품을 수입해 파는 작은 가게를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던 것이 바로 초코파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는 일종의 고급 간식으로 인식되었고 과거에 한국처럼 특별한 날에 선물하는 품목이었다고 해요. 그는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던 그 시절, 초코파이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말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탄 후안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셋째 딸이 아팠던 날을 회상했어요.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약을 살 수 없었던 순간, 그의 단골 초코파이 공급업자였던 한국인 사업가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는 병원비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딸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선물했죠. 딸이 병상에서 처음으로 웃었을 때 그 미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코파이 하나를 들고 행복해하던 그 모습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놀랍게도 그 후 탄후안의 사업은 번창했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데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베트남에서 초코파이가 가진 문화적 의미였어요. 탄후안은 베트남에서 초코파이가 이제 제사상에도 올릴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음식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베트남 문화에서 초코파이는 이제 그만큼 귀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화상 인터뷰를 마치며 탄후안은 잠시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오래된 초코파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딸이 아팠을 때 받았던 그 초코파이 상자였어요. 비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갑옷처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자 상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 과자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잠겼어요.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삶의 순간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던 거죠. 두 번째 화상 인터뷰는 인도의 뭄바이에 사는 의사 아미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미르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뭄바이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8살 때 그의 마을에 한국 의료봉사단이 왔고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김 박사가 아미르에게 초코파이를 건네주었죠. 그날 처음으로 초콜릿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맛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김 박사의 헌신과 친절이었어요. 아미르는 그날 이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박사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슬픈 아이들에게 달콤한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 꿈을 위해 공부했고 마을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의학책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김 박사가 다시 마을을 방문했고 아미르의 열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미르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일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초코파이를 가져왔죠. 초코파이는 제게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공부가 힘들 때마다 초코파이를 먹으며 김 박사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미르는 의사가 되었고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도 초코파이를 나눠준다고 해요. 그에게 있어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친절을 다시 베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나눠주는 초코파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김 박사에게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초코파이는 삶을 바꾼 전환점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인터뷰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베트남의 탄후안과 인도의 아미르, 그리고 이라크에서 저를 구해준 김정수 중위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은 작은 초코파이가 만들어낸 인간적 연결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국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지만 그 핵심에는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초코파이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희망, 위로, 그리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과자가 어떻게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고 팟캐스트 대본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라는 주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초코파이 하나를 손에 들고 맛을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과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마도 초코파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해진 인간의 온기와 연결에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을 통해 모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초코파이의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리온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라운 씨의 팟캐스트를 기대하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저는 감사의 선물을 들고 박영식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초코파이 케이크라며 초코파이들로 탑을 쌓은 귀여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특별 패키지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브라운 씨,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초코파이의 역사를 소개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모은 이야기들을 들으니 우리가 만든 과자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들은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까지.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때로는 희망이었으며, 때로는 구원이었습니다. 송별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팟캐스트 마지막 부분의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과 연대감, 그리고 나눔의 상징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마지막 장은 지난 2주간의 여정을 통해 발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태어난 이 작은 과자가 어떻게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만들어냈는지를 풀었었습니다. 오리온 공장에서 만난 박영식 팀장의 어린 시절 추억, 한국 군인들이 해외 파병지에서 나눠준 초코파이의 의미, 베트남의 탄 후안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인도의 아미르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그리고 20년 전 이라크에서 김정수 중위가 저에게 건넨 그 작은 초코파이까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때로는 삶을 바꾸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초코파이에 대해 품었던 질문의 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작은 과자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답은 바로 정과 인간적 연결에 있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이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과자 하나가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 씨가 물었어요. 이번 여정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라는 주제에 맞는 소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지,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팟캐스트 한 편을 위한 취재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딸이 우연히 먹고 있던 초코파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팟캐스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초코파이는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희망, 따뜻한 위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달콤한 매개체. 그것이 바로 초코파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청취자들에게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만의 초코파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초코파이가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니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희망을 주었고, 가난한 가장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었으며, 빈민가 소년에게 의사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과 국경을 넘어 한 외국인 기자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초코파이의 추억이 있지 않으셨나요? 있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이야기들도 놓치지 말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